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 임기 전에 사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기 퇴진하면서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후 당론으로 4월 퇴임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보는데 지금 우리 새누리 당론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비서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자 새누리당의 당원이십니다. 그리고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론을 존중하고 그 방향으로 수용하실 겁니다. 지금 추가로 대통령께서 준비하시는 담화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상하게 좀 얘기하시는 시간을 우리 9일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그 결단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7월 9일, 우리 12월 9일 전에 새로운 결단의 표현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네. 당원으로서의 또 당론을 결정한 것을 수용하신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청와대 출입 경호 차장님, 네. 전 존경하는 우리 황영철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보안 업무 내규라는 것조차도 아마 비밀 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보안 인사라 그랬습니까? 보안 손님. 대통령 접견 인사의 경우 출입증을 폐용치 아니하고 별도로 이렇게 출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경호기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부속실에서 경호실에 사전에 출입 협조를 요청한 자나 차량에 대해서 출입 조치는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보안 업무 내규상 이분들에 대해서 실명을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관계를 묻는 게 이전에 내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규. 네. 규정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실명이 우리 경호실에 밝혀지지 않고 출입하는 자 아무리 대통령이 초청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사고에 대해서 실명이 적혀 있지 않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규정을 바꿔야 되겠다. 바꿀 용의가 있느냐? 그걸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규정화를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아무리 대통령이 숙소 방문, 숙소 경호라고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숙소 경호에 대해서도 실명이 기재가 되고 경호가 차질 없도록 우선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자, 우리 비서실장님, 그 관저 정치라는 말도 있죠. 관저 정치. 관저하고 우리 집무실하고 소상하게 국민들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자, 관저에 있으면은 일을 안 하고 안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저에 있는 것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 전이나 출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인데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국일보에 보면은 관저로 정치인들 불러 대수사를 논의하고 관저 정치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기회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관저에 있든 집무실에 있든 다 일을 하는 건지 관저에 있으면 쉬는 거고 일을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해명해 보세요. 네. 보통 그 관저라고 하면은 가서 이제 그 주무시고 그냥 그 숙소라고만 그 개념이 있는데 대통령의 관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뭐 저도 그 비서실장을 2번을 해보는데 관저에서 편안하게 집무하실 때가 있고 또 이쪽에 큰 방에서는 또 거기에 많은 사람이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기구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집무실을 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위민관 비서동관 가가지고 이제 근무하시는 요 세 군데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세 군데 어디 가서나 집무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저가 숙소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종구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강남갑의 이종구 의원입니다. 우선 그 비서실장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그 11월 7일, 11월 9일 날 대통령께서 종교계의 어른 그리고 국가 원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다. 사실이죠. 그 당시에 그 한광옥 그 실장도 옆에 계셨죠. 아니, 없었어요. 아, 그러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한 실장은 전혀 모르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는 받으셨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예. 아, 근데 거기 참석하신 분이 말이죠.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은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보다 더한 위기도 잘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보다 더한 위기도 잘 극복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정확한 워딩은 잘 모르겠는데 뭐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라.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엄중한 시기에 그 위기 극복 방법이 박 대통령이 잘했다. 응? 그러니까 영해도 대통령 하는 것처럼 옛날 박 대통령이 하듯이 좀 하라 이런 뜻 아니고 뭐 다르게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해봐라. 그때가 벌써 언젠가 그게 30년, 40년 아니 그러니까 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때 여기 보면은 우리 현실하고는 그 후에 그 한광옥 그 우리 오늘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국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하루빨리 국정 정상화를 통해 민생과 전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종교계 원로들이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안정의 중심을 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실장께서 이 원로들을 누구누구 오라는 걸 갖다가 그 한 실장께서 정하신 거죠? 아니.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합니까 이거? 그저 담당 부서가 따로 있죠.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 그 한 실장하고 통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담당 부서가 담당 부서가 예, 따로 예,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서실에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야지 이렇게 아부하고 이렇게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말이죠. 이런 말이 나와서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좀 반성을 하세요. 그 의원님,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게 관여를 하지 않고 이제 담당이게 했는데 절대 와서 그냥 그 쉽게 말해서 단소리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쓴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 비서실에 예. 간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을 했는데 그게 2월 10일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2월 7일 날 통일부의 국회 보고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는 개성공단 폐쇄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 3일 후에 정책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개성공단 폐쇄가 실행이 됐는데 그 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통일부 장관도 그 지지를 했습니까?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통일부가 2월 7일 날 그 국회에서 그 보고한 거하고는 굉장히 상충이 되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1월 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이후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는 항상 국가안보사항은 좀 보완을 유지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께 언제 보고하셨어요? 언제 보고해서? 대통령께는 NSC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고 보고를 드렸고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최순실이 주도한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안보 상황에 외부 의견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다 않다고 모르신다 그런 얘기? 생각합니다. 전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그 과정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갑자기 이 자세를 바꿨거든요. 통일부가 갑자기 자세를 바꾼 건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고려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외부에서 최순실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 유일호 장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남북 공동체 이 문제에도 상당히 타격을 주는 거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입주 업체들에게도 예. 거의 뭐 야반 도주하다시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영문도 모르고 폐쇄가 결정이 됐는데 유일호 장관은 그 당시에 통일부 또 NSC 이쪽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폐쇄하기 전에? 그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은 국무조정실장이 그 NSC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를 통해서 저희도 그럼 의견 제시는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무슨 폐쇄 결정에 제가 의견 제시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 재정 지원액이 5,194억 원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보 라인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국무조정실장이 NSC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뭐 이런 연락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종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비서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자 새누리당의 당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론을 존중하고 그 방향으로 수용하실 겁니다. 지금 추가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 임기 전에 사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기 퇴진하면서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후 당론으로 4월 퇴임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보는데 지금 우리 새누리 당론의 인사의 경우 출입증을 폐용치 아니하고 별도로 이렇게 출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경호기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부속실에서 경호실에 사전에 출입 협조를 요청한 자나 차량에 대해서 출입 조치는 하고 있죠. 시는 담화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상하게 좀 얘기하시는 시간을 우리 9일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그 결단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7월 9일, 우리 12월 9일 전에 새로운 결단의 표현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네. 당원으로서의 또 당론을 결정한 것을 수용하신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청와대 출입 경호차장님, 네. 전 존경하는 우리 황영철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보안 업무 내규라는 것조차도 아마 비밀 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보안 인사라 그랬습니까? 보안 손님, 대통령 접견